얼음과 빙하로 뒤덮인 순수한 자연의 땅. 우주만큼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류의 마지막 보물, 남극. 그 장엄하면서도 극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생선이 있습니다. 남반구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어요. 남반구에서 그 대서양, 남빙양, 인도양 쪽에서 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익숙하지만 생김새는 낯설기만 한 신비의 물고기. 워낙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국내 반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요. 부드럽고 기름진 맛 덕분에 구이, 탕, 찜으로 사랑받으며 일반 생선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생선계의 미친 존재감.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매니아층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 생선임을 입증하듯 가짜도 많고 쉽사리 보기 힘든 귀한 생선. 이빨고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새 역사를 시작한 노량진 수산시장. 서울 속의 바다답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온갖 수산물과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날씨와 함께 잘 나가는 어종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름보다 가을철이니까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아마 이제 구이용이나 매운탕 종류가 이제 많이 나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 주로 횟감용 생선이 많이 팔렸다면 요즘에는 따뜻한 흰 쌀밥 위에 올려 먹을 구이용 생선이나 얼큰 칼칼한 매운탕감이 인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분명 생선이지만 묘하게도 육류의 식감과 맛을 내는 녀석, 메로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름지면서도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 구이로도 탕으로도 문제없죠. 생선 종류에서는 지금 아마 구이감이나 뭐 이렇게 찜, 그다음에 매운탕 종류로 했을 때는 아마 메로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또 먹어보신 분들은 또 계속 요거를 또 찾게끔 찾고 있습니다. 그 맛을 매력은 뭐 살이 아주 윤하고 기름이 있으면서도 기름이 뭐 이렇게 느끼게 이렇게 뭐 하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살이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손님들이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또 메로를 찾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메로 하역장.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메로는 수입산과 원양산으로 나뉘는데 1차로 메로 조업권을 가진 소수의 원양업체에서 직접 메로를 잡아 공급한 다음 부족한 양은 수입해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역 중인 메로는 원양업체에서 직접 잡은 메로. 지구 반바퀴를 돌아 부산항 그리고 이곳 하역장으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급속 동결 처리하여서 냉동 컨테이너로 하여 대략 칠레에서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메로는 주로 남극해와 칠레,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등 남반구와 대서양에서 잡는데요. 북반구인 우리나라와 달리 남반구는 12월이 여름이기 때문에 얼음이 두껍지 않은 12월부터 4월까지 대서양은 연중 조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한 항차에 3에서 4개월 정도 조업을 하고 다시 항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3항차 정도로 나눠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조업지가 너무 멀다 보니까 한국으로는 입항을 할 수가 없고
그 업체에서 가장 가까운 칠레 punta-arenas-라는 항구에서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 800에서 2000m의 차고 깊은 물속에 사는 메로. 심해에 사는 메로를 잡기 위해서는 바닥을 끄는 저층 트롤 그물이나 낚싯바늘을 매단 긴 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 저연승 어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고요. 한 라인에 보통 12,000m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어구를 가지고 그 한 라인에 25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약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라인에 낚시가 한 15개 정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같은 경우는 대왕 오징어나 청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심대에 따라서 각 선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일 정도 양승을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투승을 해서 고기를 어획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또 이제 침강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칠레와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메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비막치어 또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날카로운 이빨과 양턱에 솟아난 송곳니 덕분에 생겨난 이름인데요. 야무진 이빨을 가진 생선답게 육식성으로 몸 길이 최대 3m, 몸무게 최고 100kg까지 자랍니다. 킬로그램당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호가해 남극해의 로또라고도 불리죠. 메로는 배에서 처리 과정이 몸통, 머리, 목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몸통은 워낙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국내 반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반입하는 거는 머리와 목살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머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머리와 목살이 대략적으로 연간 한 5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로는 50년 정도 살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매년 번식을 하지 않아 멸종위기 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어업 허용구역, 어획량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메로라고 하는 어종이 이제 그 까물라라는 남극해양보존위원회라는 그 기관에서 그 국제기구인데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들이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이제 그쪽에서 그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처벌도 이제 조업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 매년 달라지는 국가별 어획량을 지키지 않으면 어획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데요. 어획 증명서 없이는 입항도 유통도 불가능합니다. 불법 어획을 했다가는 국제 해적으로 몰려 망신살을 당하기 십상. 고가 어종인데다 잡기도 팔기도 어려운 귀하신 몸입니다. 그럼에도 남극해까지 원정을 가 메로를 잡아오는 이유는 거부할 수 없는 맛 때문.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느 한 부분에 맛이 편중돼 있지 않으니 굳이 비싼 몸통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메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가 어종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몸통을 수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부산물인 목살이라든가 이제 꼬리라든가 볼살이라든가 이런 부산물이 한국에는 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칠레 농어, 일본에서는 대국가의 흰살 생선을 통틀어 메로라고 부를 만큼 메로는 농어, 대구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맛만큼은 비교 불가. 다른 부위보다 이제 다른 생선류의 부위보다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푹 많이 추워져서 요즘 구이도 잘 나가지만 요즘 탕류가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다양한 맛의 조합에도 멋지게 어울리는 메로. 하지만 메로 하면 역시 구이인데요. 껍질, 살, 지방층이 모두 붙어 있도록 토막내 구우면 맛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선에 비해 이제 살도 도톰하고 먹을 양이 많아서 기름기도 있고 해서 이제 다른 생선보다 메로구이를 많이 찾으십니다. 부드럽고 탱글한 살의 식감을 자랑하는 메로는 맛도 일품이지만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품고 있어 몸에도 좋은 생선인데요. 심근경색,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게다가 부위별로 판매돼 가정에서 다루기도 쉽고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도 거의 없죠. 잘만 익혀내면 그 어떤 반찬 못지않은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메로구이일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메로구이 종류가 소금, 간장, 된장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양념을 한 메로구이는 잘 타기 때문에 주의해서 구워주셔야 되고 이제 소금구이 같은 경우는 살짝 노릇하게 바싹 구워주시는 게 맛있어요. 자체의 맛이 좋아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 후춧가루만 뿌려 구워내도 기름진 맛과 특유의 감칠맛을 풍기는 메로. 오죽하면 싼 값의 기름치가 몰래 메로 노릇을 할 정도인데요. 가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맛의 품격을 지녔습니다. 머리 부분은 약간 이제 그 물렁뼈로 돼 있거든요. 예, 물렁뼈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구이를 하게 되면은 살과 그 물렁뼈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구이를 하면은 그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묵살 같은 데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목뼈 이런 데에서 그것도 이제 살 이렇게 갈려 먹는 그런 종류로 이렇게 해서 구이나 찜 이런 걸로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살 부분은 그냥 깨끗한 흰 살로만 딱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린애들이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뭐 구이나 조림해 넣어도 아주 예, 먹기가 좋습니다.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명성이 자자한 생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생선. 최근 들어 호텔이나 일식당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에서도 구입이 가능해 조리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메로 요리가 이제 고급 요리로 들어가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주로 이제 손님들께서 이제 구이를 많이 드시는데 지금은 이제 조림으로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탕에 좀 생소해 하셨는데 지금은 탕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살이 눈처럼 하얘 설어라고도 불리는 메로는 부위별로 조리 방법에 따라 무궁무진한 맛을 내 많은 요리사들로부터 사랑받는 생선 중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메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리라는 것은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 본연의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료만 쓰고 있습니다. 탕 같은 경우는 무, 직접 만든 다대기, 마늘, 그리고 기본적인 야채만 사용하고 있고요. 조림은 맛간장과 직접 만든 미림을 사용해서 최대한 메로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림에는 주로 턱살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턱살의 핵심은 물렁뼈에 있습니다. 꼭꼭 씹으면 뼈에서 나오는 진액이
담백한 살과는 또 다른 절정의 맛을 선사하죠. 메로라는 생선의 맛과 간장 소스가 주는 풍미, 다진 양념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 기존의 조림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메로의 맛. 생선계의 버터라는 별명답게 느끼하지 않고 고소한 맛이 양념에 녹아들어 다른 생선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진한 맛과 향을 내는 메로 조림.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 안성맞춤인데요. 한 번 먹으면 또다시 찾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지녔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맛이죠. 메로를 드실 때의 특징은 메로는 일단 비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육질이 살아있고 우리가 고기를 씹을 때 같은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서 메로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일반 고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육질의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로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치보다 비싼 몸값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 예술적인 맛. 탕을 끓일 때는 기름을 걷어내줘야 깨끗하면서도 맑은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먹어본 사람들이라면 극찬을 아끼지 않는 궁극의 맛, 메로. 후회 없는 한 끼, 최고의 한상이 분명합니다. 미지의 땅, 신비의 바다. 남극 깊은 곳에서 건져올린 귀한 생선, 메로. 오염이 닿지 않은 청정 자연에서 나고 자라 더욱 특별하고 가치 있는 생선인데요. 그 가치는 맛에서 또 한 번 입증됩니다. 큰 덩치에 버금가는 풍부한 맛과 영양, 입안 가득 행복함을 전해주는 메로의 마법이 시작됐습니다.